연봉 6천,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약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계산해보면 실제 시급은 1만 원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선 하나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회사 건물은 나왔는데 몸은 집으로 가고 있지만 머리는 아직 회사에 있습니다. 회의에서 들은 말, 처리 못한 업무, 월요일 생각이 계속 따라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생각보다 더 지쳐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요리할 에너지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켭니다. 이번 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3만 원 결제합니다. 그 순간은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3만 원이 단순한 음식값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6천 괜찮은 숫자죠.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세금 빼고 출퇴근 비용을 넣고 점심값과 스트레스 소비를 더하고 여기에 시간까지 다시 나눠보면 시급 3만 원은 1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시급이 내려오는지 알게 되고 1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 몇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충동 소비가 줄고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6천입니다. 괜찮은 숫자죠.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6천이 아닙니다. 세금과 4대 보험으로 연 1,400만 원. 이미 2달 반을 국가에 먼저 드렸습니다. 남은 금액 4,600만 원. 이제 출퇴근입니다. 매일 왕복 1시간, 기름값, 보험료, 차량 감가, 월 30만 원만 잡겠습니다. 연 360만 원. 이건 회사에 가기 위해 내는 입장료입니다. 남은 금액 4,240만 원. 점심값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밖에서 먹자. 주 3회만 잡아도 월 12만 원. 커피, 간식 포함하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이건 일하기 위해 충전하는 비용입니다. 남은 금액 4천만 원. 퇴근 후 배달 월 10만 원. 회식 월 10만 원. 연 240만 원. 이건 회사 스트레스를 집까지 가져온 비용입니다. 남은 금액 3,760만 원. 이제 가장 조용한 항목입니다. 스트레스 소비.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쇼핑, 여행, 카드값 연 500만 원만 잡겠습니다. 남은 금액 3,260만 원. 연봉 6천에서 2,7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시간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정말 괜찮은 숫자죠. 그런데 정말 40시간입니까?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옷 입고 출근 준비하는데 30분. 이건 출근 준비 노동입니다. 출근 1시간. 이건 무급 이동 노동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월급은 안 줍니다. 그런데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감금된 휴식입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깐 쉬어보지만 업무 카톡을 확인하게 됩니다. 퇴근 후에도 카톡은 계속 울립니다. 계속 상사 말이 머리에 맴돕니다. 30분 이건 그림자 노동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근 준비 30분, 출근 이동 1시간, 퇴근 후 30분, 하루 2시간 추가되면 주 5일이면 주 10시간입니다. 40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칼퇴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근 조금만 섞이면 55시간, 60시간이 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55시간 곱하기 52주 2860시간. 여기에 주말 연락과 근무 조금만 하여도 거의 3000시간입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3000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아까 남은 돈 3천만 원대였습니다. 3천만 원 나누기 3000시간. 1시간에 1만 원입니다. 연봉 6천의 착각. 실제 시급은 1만 원대입니다. 시급 1만 원 좋습니다. 이제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아이폰 특가 100만 원?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연봉 6천이고 특가로 판매하는데 좋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나누기 1만 원 100시간입니다. 100시간 하루 8시간 기준 12.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 준비도 하고 출퇴근 이동도 하고 종종 야근도 합니다. 이 시간까지 합하면 14일, 거의 2주입니다. 아이폰 하나가 내 인생 2주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그 2주 동안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사무실에 앉아 파워포인트, 엑셀 문서 작성 수정했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비싸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비쌉니다. 이 소비가 내 인생 2주의 삶의 가치입니까? 이 계산을 머리에 넣는 순간 가격표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카드 긁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회사 이직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연봉만 보고 옮겨서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연봉 인상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회사 위치가 멀어져 출퇴근 시간이 늘어납니다. 늦게 퇴근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배달 음식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조직 분위기에 맞추다 보면 옷도 새로 사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소비 수준이 올라가고 차도 바뀝니다. 그에 맞춰 휴가비도 자연스럽게 비싸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점점 쌓입니다. 연봉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까? 연봉은 매출입니다. 남는 돈과 남는 시간은 마진입니다. 회사가 매출 1억을 올렸는데 9,500만 원을 쓰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연봉 6천에서 7천으로 올려서 이직했는데도 남는 건 그대로고 시간만 더 팔고 있다면 그건 성공입니까? 우리는 매출만 보고 환호합니다. 부자는 마진을 봅니다. 진짜 부자는 연봉만 올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늘립니다. 매출이 아니라 마진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연봉만 보지 말고 시간을 사십시오.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비용은 시간입니다. 이걸 못 없앤다면 구조를 바꾸십시오. 아침 6시 기상, 하루 출퇴근 왕복 2시간, 8시 출근해서 야근 후 늦은 귀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 지쳐서 잠깐 소파나 침대에 눕습니다. 조금 쉬다가 집 정리하고 샤워까지 마치고 나면 아이 얼굴은 고작 1시간 보고 잡니다. 이게 연봉 6천의 현실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연봉이 1,000만 원 오르는 것과 퇴근이 1시간 빨라지는 것, 어느 쪽이 인생을 바꿉니까? 하루 1시간만 회수해도 주 5시간, 연 250시간입니다. 250시간이면 한 달입니다. 한 달을 회사에서 빼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6천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출퇴근하는데 하루 왕복 2시간, 야근은 주 2회, 집에 늦게 들어오면 배달을 시키고 주말에는 피로를 풀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나온 숫자 시급 1만 원, 그날 이후 이분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연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기로 합니다. 집 근처로 이직했습니다. 출퇴근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야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뀝니다.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배달을 안 시킵니다. 편의점 들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괜히 하던 쇼핑도 줄어듭니다. 주말에 쓰던 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연봉은 그대로였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고 몸은 건강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연봉이 아니라 마진을 본 결과입니다. 출퇴근 거리 조정, 불필요한 야근 끊기, 보여주기 잔업 줄이기, 점심시간 업무 끼워 넣지 않기, 카톡 즉시 답장 습관 버리기, 하루 30분만 줄여도 연 130시간 16일입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인생이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연봉 인상입니다. 연봉 7천인데 하루 12시간 묶여있는 삶, 연봉 6천인데 하루 10시간 묶여있는 삶. 어느 쪽이 마진이 높습니까? 시간은 돈보다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비를 끊으려 하지 말고 지치는 구조를 끊으십시오. 배달을 줄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왜 또 시킵니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방전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야근이 많으면 배달이 늘어납니다. 회식이 잦으면 카드값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이 늘어납니다. 지출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피로입니다. 그러면 절약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피로 감소를 목표로 하십시오. 야근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모임 줄이십시오. 완벽주의 줄이십시오. 에너지가 남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덜 긁힙니다. 세 번째, 월급 하나에 인생을 묶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인생은 월급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 월급이 줄면 불안합니다. 그 월급이 끊기면 공포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회사 매출이 한 고객에 100% 의존하면 그 회사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 하나에 100% 의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월급 말고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소액 ETF 하나, 퇴근 후 1시간 콘텐츠, 집에서 하는 간단한 온라인 부업, 작게 받는 외주 하나, 주말에 한번 해보는 프로젝트. 월 30만 원이면 연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360만 원이 아닙니다. 당신 시급 1만 원 기준이면 360시간 45일입니다. 월급 외 30만 원은 인생 45일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수입이 생기는 순간 회사가 절대자가 아닙니다. 상사 눈치가 줄어듭니다. 야근 거절이 쉬워집니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마진이 올라갑니다. 연봉 인상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수입원 2개가 자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연봉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진을 봤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삽니다.
우리는 시간을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연봉 6천의 착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 보십시오. 실수령을 적고 연간 시간을 적고 나눠 보십시오. 당신의 진짜 시급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이 돈이 아니라 내 인생 100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소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통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진짜 시급을 댓글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8,500원입니까? 12,000원입니까? 숫자를 적는 순간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연봉을 키우는 채널이 아닙니다. 마진을 키우는 채널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 구조에서 빠져나옵니다. 같은 구조 속에서 지쳐있는 동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우리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을 이야기합니다. 김장 인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